좋아요, 구독! 네, 나스닥 선물 차트입니다. 어제 일봉상 음봉으로 마감을 했지만 우상향 추세를 깨지는 않았는데요. 오늘도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다소 관망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전반적으로 위아래 꼬리가 길게 달리는 양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장 이후에 10시 35분경 19,813선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만 다시 바로 10시 46분경에 19,873선까지 올라가기도 했고요. 현재 시점에서는 강보합권인 0.31% 정도 상승한 19,871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나스닥 이슈도 체크해 보겠습니다. 네, 이제 우리 시간으로 23일 금요일 밤에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잭슨홀 미팅에서 연설을 하게 되는데요. 경제 전문가들은 제롬 파월 의장의 메시지가 점진적일 것이라면서 9월부터의 금리 인하에는 청신호를 보내겠지만 50bp 인하와 같은 빅컷을 단행하지는 않을 것 같다라는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또 파월이 최근 급등락한 시장 흐름에 대해서 언급할 수 있고 또 데이터에 지나치게 과민 반응하지 말라라는 이야기를 내놓을 것 같다라는 분석도 하고 있는데요. 한편 금리 인하와 관련해서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올해 연준이 2번 25bp 금리를 내릴 것이라고 예상하는 등 경제 전문가들은 연준의 점진적인 인하에 무게를 두고 있지만 파생시장 트레이더들은 연준이 올해 연말까지 100bp의 인하를 할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러면 관련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사님, 경제 전문가들은 점진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하지만 파생시장의 트레이더들은 조금 급진적인 금리 인하를 예상한다라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는데 파생시장의 트레이더로서 마사님도 동의하시나요? 동의 안 하죠. 아, 네. 엔캐리 때문에 지금 이제 마음이 급한 거예요. 네. 근데 너무 손실을 많이 봤죠. 네. 100bp 얘기하는 건데. 저 파월의 성격상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리고 또 보험원 의사가 또 얘기했잖아요. 의사는 너무나도 매파적인 사람이잖아요. 네. 그냥 그분도 하시는 말씀이 점진적으로 이제 0.25 정도 베이비 스텝이 되겠죠. 네. 그렇게 내리는데 결국에는 뭐 이제 내리는 건 뭐 거의 확실한 것 같은데 이제 9월 달, 11월 달, 12월 달 이제 올해 딱 3번이 남아 있습니다. 그죠? 근데 빅 FOMC는 제가 3, 6, 9, 10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9월 달, 12월 달. 그걸 한 2번 정도 내릴 여지는 있겠다. 일단 변수는 있습니다. 일단 9월 달에 내리는 건 맞는데 12월에는 좀 더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이제 연말이죠. 연말이 되면 이제 조용하게 또 정리라는 입장이 돼 오히려 안 내릴 수도 있지 않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래서 자, 어쨌든 뭐 오늘 잭슨홀 미팅 아까 앵커님 말씀하신 대로 너무나도 중요한 이슈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과연 파월이 어떠한 얘기를 할지를 좀 얘기를 한번 제가 오늘 설명을 좀 드려보는 시간 좀 갖도록 해보겠습니다. 네네. 자, 뭐 잭슨홀이라는 건 잭슨이니까 동네 이름입니다. 동네 이름. 휴양지죠, 휴양지. 와이오밍주에 있는 건데 거기 뭐 스키도 많이 타고 막 그런데 되게 휴양지예요. 거기서 이제 매년 전 세계 수장들이 모여서 경제 수장들이죠. 경제 수장들이 모여서 세계 경제 동향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그런 뭐 심포지엄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어떤 얘기가 나올 수 있느냐? 저의 의견을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자, 첫 번째로 나올 수 있는 의견이 더 이상 긴축적인 통화 정책이 조금 불필요하지 않겠느냐. 결국엔 피봇을 단행하겠다는 얘기예요. 네. 자, 일단 말로만 꺼내는 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금리 인하에 대한 얘기가 나와줘야 돼요. 그 얘기가 안 나오고 뭐 점진적으로 뭐 긴축 통화를 뭐 불필요하겠다 그런 얘기는 이제 물 건너가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일단은 피봇에 대한 숫자에 대한 이 개념이 정확히 나올 가능성이 높겠다. 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 파월의 성격상 0.25 베이비 스텝이죠. 0.25를 내려보고 그리고 관망을 해볼 여지가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근데 이게 지금 재밌는 얘기예요. 자, 9월 달 FMC의 금리 인하가 내리겠다는 얘기가 한참 몇 개월 전부터 계속 시장에서 떠돌고 있었죠. 그죠? 뭐 6월 달, 7월 달에도 내린다는 얘기 했었는데 벌써 선반영이 다 된 거예요. 시장. 그럼 결국엔 증시에 0.5에 내렸다고 해서 호재가 되지는 않을 거다.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뭐냐면 시장 아까 뭐 파생하는 사람들 얘기했듯이 뭐 많이 내려줘야죠. 근데 그러기는 쉽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선반영이 됐기 때문에 금리 인하 폭이 0.25 이상 되면은 이거는 시장의 호재가 되겠죠. 근데 역으로 우리가 또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어떤 생각을 좀 해봐야 되냐면, 자, 어쨌든 8월 5일 날, 7월 31일이죠. 그때 뭐가 나와 있어요? 자, 실업률하고 그다음에 비농업 안 좋게 나왔죠. 그죠? 뭐 샴론이는 얘기도 샴의 법칙이도 얘기 나왔었고, 자, 그런 것들이 봤을 때 좀 화들짝으로 올라와서 다시 뭐 어느 정도 회복이 됐다. 일시적 현상으로 해서 회복이 됐는데, 자, 오늘 12시에 또 고용 잠정치 발표가 있죠. 예상치는 뭐 상당히 좀 안 좋게 나온다고 얘기하는데,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이게 이제 보통 이제 2023년 4월부터 올 3월까지 1년 데이터를 가지고 이제 잠정치를 오늘 발표를 하는데, 자, 이게 지금 안 좋게 나오면은 물론 뭐라면 얘기를 뭐 한참 지난 과거를 왜 얘기하느냐고 했는데, 자, 이거는 항상 영속 정상에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이것도 상당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자, 그러고 나서 3월 지나서 4월 달, 5월 달, 6월 달, 7월 달이 있어요. 그러니까 5월 달, 6월 달, 7월 달. 근데 5월 달, 6월 달, 7월 달이 통계국에서 제가 데이터를 보니까 데이터 한번 잠깐 볼까요? 화면 잠깐 내릴게요. 이 데이터 중요하니까 화면 잠깐 내릴게요. 데이터가 너무 중요하니까 데이터 볼게요. 네, 데이터 계속해서 살펴주실 건데요. 네, 어떤 데이터이죠? 네, 이게 이제 통계국에서 발표낸 건데 이게 네.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거 보자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5월 달, 6월 달, 7월 달 다 안 좋죠. 272, 206, 114까지 떨어졌어요. 그죠? 자, 그래서 지금 3개월 연속 어떻게 돼요? 고용률이 저하가 되면서 실업률이 이꼬로 4.3이 된 거예요. 네. 0.5 차이 법칙. 그래서 3월부터 계속 연속 성장이 있대라는 거예요. 그럼 이게 이제 상당히 웃기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자, 파월이 7월 FMC 때 얘기를 했죠. 이제는 어느 정도 물가에 대한 거, 디스인플레이션은 어느 정도 해가고 있는 것 같다. 이제는 다음에 우리가 가야 될 길은 뭐냐? 고용 시장을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 자, 파월은 벌써 직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데이터를 보니까. 그죠? 미리 데이터를 받아보는 분이시잖아요. 그죠? 자, 그런 연속성상이 있기 때문에 뭐 아까 말한 1년 전 데이터가 의미 없다 생각하지 마시고 연속적 상에 있으니까 이걸 우리가 심도 있게 오늘 좀 시장을 좀 바라봐야 되겠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얼른 다시 돌아갈게요. 네네. 자, 화면 다시 올리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봐야 될 게 또 뭐예요? 잠깐만요. 봐야 될 게. 네, 또 봐야 할 것들 지금 짚어주고 계신데요. 네, 앞서서 고용 수정치도 중요하다고 하셨고 이번에 또 봐야 할 건 뭘까요? 자, 이번에 봐야 될 건 CPI 이제 또 있어요. CPI. 네. 그죠? 자, 이번에 또 8월에 어땠어요? PPI는 좀 낮게 나왔죠. 네네. 근데 CPI는 어때요? 또, 헤드라인 네. 저널, 네. 그다음에 근원 저널 높게 나왔어요. 네. 안 맞는 거죠. 여기서 또 이제 파월이 머리 아픈 거죠. 야, 이거 PPI가 잘 나왔으면 CPI도 잘 나와야 되는데 안 나왔으니까 이것도 어떻게 해야 되지? 또 골치 아픈 거죠. 그죠? 그러면 결국엔 뭐예요? 자, 이게 9월 FMC에 누가 봐도 피벗은 맞는데, 네. 자, 이게 그 전에 지금 잭슨홀 미팅이 열리는 거잖아요. 그죠? 그럼 한 번은 더 봐야 되잖아요. 그럼 봐야 될 게 딱 두 가지죠. 고용 지표죠. 9월 달에. 네. 그죠? 그리고 CPI 또 한 번 더 봐야 되죠. 그걸 못 보는 상태에서 파월이 강하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원래 이 아까 다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파월이라는 이 양반 자체가 되게 조심스러운 사람이잖아요. 이런 숙제가 아직 남아 있기 때문에 말 자체가 상당히 좀 어떻게 크리아에게 시장이 원하는 만큼 그런 얘기는 저는 오가지는 못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일단 말씀을 좀 드려보고 싶고, 자, 아까 말씀드린 이제 금리 인하권 강권은 이제 파월이 신중하기 때문에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말씀드리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연준이 5년마다 장기 전략을 항상 발표를 합니다. 근데 발표를 한 게 2020년 여름에 8월인가부터 발표를 해서 그게 5년, 그럼 내년 8월이면 끝나죠. 그죠? 자, 여기 이제 발표가 되면 1년이 더 남아 있단 말이에요. 임기가 이제 파월이 1년이 남아 있으니까 여기에 대한 논의를 또 핵심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럼 아까 노동 시장으로 봤을 때 썩 좋지는 않죠. 1년치 데이터가 좋은 건 아니잖아요. 물론 내년 또 이제 확정치가 또 있겠지만,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지만
경기 침체는 어느 정도 인정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결국엔 노동력 시장은 어느 정도 냉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파월이 시장이 예상하는 만큼 그렇게 좋은 답은 내주지 않겠느냐.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다시 한번 시장이 한번 흔들면서 상승 뭐 가을 랠리라고 자꾸 얘기를 하는데 가을 랠리가 어쩌면 안 올 수도 있다. 근데 변수는 너무 많아요. 왜냐하면 LN이 너무나도 돈이 많이 풀잖아요. 그죠? 돈이 너무 많이 풀기 때문에 또 거기서 파월은 어느 정도 경기 침체를 하면서 이제 인플레이션을 잡으려고 하는데 LN이 계속 돈을 푸니까 또 장애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 가지 골치 아픈 문제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또 잘 대처를 하셔야 되고 내일 새벽 3시에 또 뭐세요? FMC 의사록 7월 거 있죠. 자, 그때 이제 뭐 파월이 한 얘기가 아마 노동 시장을 보면서 약간의 또 수정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보시면서 잭슨홀 미팅을 잘 보셔야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그래서 일단 내일부터 금요일까지는 상당히 변동성이 세니까 그죠? 여러분들 신중하게 뉴스들 체크 잘 해가면서 현명하게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곧 있을 잭슨홀 미팅에서 어떤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요. 그렇다면 마스터님, 저는 추가적으로 궁금한 게 잭슨홀 미팅 이후에 단기적인 조정은 불가피하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렇죠. 변동성이 세죠. 아, 그래요. 그럼 뭐 왜냐하면 지금 자, 요즘에 뭐 AI 뭐 알고리즘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네네네. 그죠? 자, 진짜 이게 너무나도 이게 뭐 IT가 발달이 되다 보니까 이 뭐 순식간적으로 뭐 어제도 보셨잖아요. 어제 뭐 잠깐 나스닥 해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어제 엄청나게 올렸다가 엄청나게 내렸다가 그러니까 순식간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정말 이제 리얼적인 시향을 우리 시장도 제대로 파악을 못 하시면 손절 걸다가 이제 방향은 다 맞고 정말 멘탈 나가는 그런 매매를 하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시향 정확히 체크하시면서 1000명이랑 같이 공부하시면서 해보시자고요. 그렇게 일단 변동성 일단 셀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아까 처음에 저도 나갔듯이 자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9월 달은 일단은 그죠? 주식이 그렇게 썩 좋진 않아요. 그럼 주식 이꼬로 파생도 안 좋겠죠. 근데 파생은 좋잖아요. 왜? 우리는 파생은 뭐예요? 매도일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고 매수일 때도 수익을 낼 수 있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파생에는 전혀 걱정이 없다. 언제든지 탄력적으로 매매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다. 그렇게 결론을 짓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번 주 변동성에 잘 유의를 하시면서 매매하셔야 될 것 같은데요. 시황 혼자서 짚기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내용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럼 오늘 같은 경우는 어떤 전략 가지고 가야 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스터님 팻말 준비해 주시고요. 하나, 둘, 셋, 빠밤. 매도 사인 주셨습니다. 오늘 무지하게 망설이. 네. 네? 오늘 무지하게 망설이고 있습니다. 아, 네. 망설이셨어요. 네. 왜 망설이셨을까요? 이게 지금 새벽 3시 때문에 그래요. 아, 3시 때문에. 네네. 12시가 있고 3시가 있잖아요. 네네. 이것 때문에 제가 망설였는데 또 선택을 해야죠. 그죠? 네. 저도 확실한 사람이니까. 네. 네. 자, 그럼 왜 매도로 보시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자, 일단 우리가 일봉을 먼저 보시고 얘기를 해 보시자고요. 자, 일봉을 보시면 어떻습니까? 지금 딱 요 자리, 그죠? 지금 보시면 딱 요 자리죠, 요 자리, 요 자리, 요 자리. 좀 이따 제가 이제 강연회 때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자, 지지와 저항은 반복이 돼요. 여기서 지지에서 올라가 줬죠. 올라가 줬다가 또 여기서 지지를 해줬는데 저항받고 내려오고, 그죠? 또 올라갔다가 여기서 정확히 지금 저항을 받아주고 있어요. 그죠? 자, 그래서 여기가 상당히 중요한 라인이 돼요. 그리고 어제하고 이제 월화 수가 되겠네요. 월화 수에서 이 가격대에서 상당히 고민을 좀 많이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19,930 그 부근의 자리예요. 그래서 오늘도 여기서 여지없이 올라가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있는 그런 지금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봉은 이렇게 제가 정리를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분봉으로 들어가서 전략을 짜봐야 되겠죠. 정확히 딱 맞죠. 그죠? 자, 일단 시향이 맞고 그러고 나서 기술적으로 접근하면 여러분들 신뢰도가 상당히 매매하는데 신뢰도 상당히 높아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 절대로 있잖아요. 기술적 분석만 하지 마시고 얘가 왜 지지 저항을 받는지를 리얼 시향적으로 반드시 체크하시고 매매하시길 제가 적극 다시 한번 권장을 드릴게요. 자, 저 어제 정확히 나오죠. 어제 요 시각입니다. 요 시각에. 이 시각 정확히 어때요? 30분 봉. 5분 봉으로 봐야 되겠네. 5분 봉으로 볼게요. 잠깐만요.
자, 요 자리가 어제 30분에서 거의 정확히 저항을 받아줬고요. 그래서 19,930, 19,800이지만 19,908이네요. 여기 좀 못 미쳤지만 여기서 여지없이 저항을 받아주고 있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9,910에서 19,920짜리 거기서 저항을 받아준다면 자, 오늘은 어떻게 해요? 제가 말씀드렸죠. 오늘 중요 이벤트가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짧게 수익을 내고 빠져나오는 게 정신건강에 좋겠다. 그죠? 사람은 욕심이 끝이 없습니다. 자, 비가 오면 비는 피해야 돼요. 비 쫄딱 맞아갖고 지금 코로나 환자 많이 생기잖아요. 여러분들 코로나 걸리시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늘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리에서 딱 맥점 잡고 짧게 수익 내셔서 빨리 주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나스닥 기술적 분석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좋아요, 구독.